자, 이번 시간에는 477페이지 그 행정인 취소, 철회, 실효, 그다음 변경에 관한 거로 해서 변경에 관한 건 원래 하자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같이 편의상 같이 다룬다라는 건데, 자, 이제 행정인이 마무리하고 그 밖에 거는 이제 좀 단조로운 게 진행될 거고, 내년부터 제가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판례비를 이번 달 중으로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남았는데, 기출문제는 해설을 상세하게 해놔가지고 그 새로운 직장 여건이 기출문제까지 찍을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자, 취소와 철회 구별 개념하고 이제 사유 교과서하고 똑같아 거의. 행정의 주소는 일단 유효하게, 왜 일단이냐, 완전히가 아니라 성립 당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급효죠. 별도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이 취소 행위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정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그러니까 적법한 거니까 얘는 완전 유효라 그러죠.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이 전부되는 일부를 얘는 장래효죠. 장래양에 소멸시키는 얘도 별개의 행정처분이죠. 그다음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의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 이거 원시적 하자라 그러죠. 철회 사유는 행정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거, 후발적 사유라 그러죠. 행정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거는 뭐 교수님들의 교과서 이론하고 아주 똑같은 교과서적인 판례죠.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당연하죠. 일단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 처분이면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이력이겠죠. 그러니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건 뭐 개념 그대로죠. 취소권자는 그 처분청이에요. 처분청.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거는 당연무효라고 그랬죠. 주류적인 게 예외 판례 있었지만, 처분의 취소권자는 그 권한은 없지만 취소를 한 당의 처분청이지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니다. 이거 안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산림복구 설계 승인 및 복구준공 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철회하고 똑같아요. 취소권이나 철회권은 뭐냐면, 취소권이나 철회권은 행정청의 권한이지 국민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도 이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철회권도 그때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철회권도 행정청의 권한이지 국민의 권은 부정된다. 직권발동 의미밖에 없다는데 486하고 비교가 되죠. 비교가 아니라 똑같이 논리가 477 486하고 그 486에 가면 중간에 괄호 1번 있죠. 사인은 적법한 침입적 행위에 대한 철회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법규상도 없고 또 조리상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청이 주어잖아요. 처분청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철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철회 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조금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의 법적 근거인데 맹강해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도 기존 입장 재확인한 거고, 취소 사유인데 바로 본문으로 가면 이익형량 나오죠. 결국 이익형량, 이 과잉금지 원칙 중에 상당성이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의 취지는 입주계약이나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한번 보면 더 볼 필요가 없죠. 취소 제한 사유가 이익형량이죠. 이익형량. 그 다음에 이제
이건 882라고 관련돼서 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이런 경우도 불가 변경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 881의 이론적 배경이 있죠. 자, 881 가보면 효력, 불가변경이겠죠. 행정심판이 하는 이의신청도 어쨌든 불복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가변경이 인정된다. 이게 423하고 479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귀책사유, 이러면 신뢰보 안 되는 거죠.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만료 처분이 있은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법리적으로 그거 떠나서 그 스티브 유가 자기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뭐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그 복무 대체 있잖아요. 옛날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거의 출근도 안 하고 그 병역을 떼어다가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싸이가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가 있죠. 이거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해가지고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외우기는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에 관한 건데 공원시설 부지,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 대전광역시 사건인데 가폐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한 충분한 공익성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원이니까 다수가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가치적으로 볼 때 눈치챌 수 있겠다. 그래서 귀책사유, 사실은폐, 사위, 허위, 사기 이 말 나오면 뭐 신뢰보호 안 해도 되니까 취소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뇌물수수, 이게 사기, 강박, 증수례라고 그랬죠. 이런 게 행정의 하자론에서 취소사유인데 문제는 그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데, 행정처분의 성립 과정에서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뇌물이 수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는 직권 취소사유가 있다. 취소사유에 일단은. 또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기까지는 그 원칙 그대로죠. 근데 이제 특수한 사안, 다만 행정처분의 성립 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기속적 행정행위이고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니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는 예외가 된다. 어차피 이거 어때요? 어차피 이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뇌물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기속행위이면 그에 따라 요건만 충족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예외가 있지만 그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니까.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그 의병 전역, 의가사 제대라고 보통 말하죠. 의병 전역. 그게 기속행위였어요. 그래서 얘가 옛날에 영화 저 보지는 않았지만 광복절 특사라고 있죠. 광복절 특사. 그때 얘가 사면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모르고 탈옥을 했다가 아주 뭐 에피소드 그린 거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안 썼어도 얘가 의병 전역이 될 그 사유였거든요. 근데 뇌물을 쓴 거예요. 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결국 기속행위니까 의병 전역을 다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 요번에도 뭐 쥐새끼 한 마리가 사면복권 될 것 같던데 이건 완전 개 같은 거예요. 윤석열 쟤는 뭐 공정과 상식 대가리 텅 빈 게 무슨 어느 정도 공정과 상식인지 몰라요. 아니 이거는 그 어떤 정책적 판단을 그르치는 사안이 아니에요. 완전히 뇌물 받아 처먹은 완전히 뒤잡범이거든요. 개만도 못한 새끼. 이런 잡범을 갖다가 사면복권 시킨다? 이거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정치사범이 아닌 이런 잡범, 이거는 만기 출소하는 전통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세계에 알리는 거거든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힘이 없죠. 뭐 제가 반대한다고 할 거 안 할 것도 아니겠지만 이거는 저는 대통령 사면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뭐 미친 거지. 권력 분립상 신급제도 다 있는데 아니 무슨 세시풍속이에요. 몇십만 명 사면하고 이런 거는 관행 세시풍속처럼 돼 있는데 헌법 개정할 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남용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이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거는 뭐 진영을 가리질 않아요. 완전히 그냥 호주머니에 국가 호주머니에 뭐 곶감 빼갔을 듯이 선진을 베푸는 건데 잘못된 위헌적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사면복권의 비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럼 사법부가 재판을 엉터리같이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100년에 한두 명 진짜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이런 경우는 모르는데 무슨 뭐 세시풍속처럼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위헌적인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중사법적 행위라 그랬죠. 불가변력 인정이 되는 게 중사법적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행정 처분하고 성질을 달리한다 그랬죠. 재심에 의한 제역은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 그 다음에 그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 이래가지고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규칙 사유. 그 다음에 이 5번은 굉장히 비판을 받는 판례라 행정 판례 연구에 실린 판례거든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건 처분청의 수익적인가 처분은 이건 직권 취소 처리할 때 적용되는 거지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교수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판례다라는 거 참고로. 취소유가 쟁송 취소의 경우 이거는 소급표로 하랬죠.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했어요. 그럼 일단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되죠. 근데 위 취소 처분이 행정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됐다고 취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소급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가 없는 거로 되니까 무면허 운전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세 감액 결정 처분의 성질 및 그 효력, 이게 178하고 연결해서 인용을 했는데 국세 감액 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죠. 역시 이것도 소급표가 취소된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은 사람 자동차 운전 똑같은 사건이네.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신 판례지만 아까 기존 판례 제약이 냈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전부 취소 대신 감액 결정 처분이라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일부 취소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거 그 전에도 인용을 해놨죠. 나중에 종합정리할 거니까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뭐 범위에 관한 건 종합해야 한다. 이거는 뭐 애우려고 노력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일부 취소해야지 전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게 1075에 종합정리합니다. 1075에 그 전에도 인용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075에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일부 취소 판결 이게 291, 483. 그 다음에 취소가 독립된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에도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이론적으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학설인데 판례는 절충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침입적인 거는 부정이에요. 침입적인 거는 취소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새로 해라.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새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익적 처분의 경우 이해관계는 생긴 경우 이때는 광역권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게 218에서 인용했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면 요지를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부가 취소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의하게 성립하여 부가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논고를 문장을 음미해야 돼요.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니까 그러니까 소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처분이 소생이 안 된다. 그럼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 동일한 내용이지만
과세관청은 부가액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종전에 가서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 절차에조차 동일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이거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거 침입적이니까 역시 결론이 똑같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인데 이해관계는 생긴 경우죠. 이게 선언주의와 관계되는 논점이라고 했죠. 자, 네 번째 본권 취소 처분을 한 후에 이해관계는 없으면 모르는데 원고가 본권 광고에 대해 선출원을 적법해야 하면 선언주의에 따라 선출원자를 우선으로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 사건에 있어 이거 취소 처분을 취소하면은 그 선출원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철회에 관한 건데 뭐 이 복수운전면허 철회 사건은 1편의 부당결부금지와 관련해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판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 분리가능성 줄임말이죠.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 철회가 가능하다. 취소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국고보조 조림 결정에서 정한 조건에 일부만 위반했음에도 전부 취소한 거 위법이다. 일부 취소가 가능하면 일부 취소는 의무예요. 다만 이제 성질상 일부 취소가 안 되는 경우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아까 인용한 데서 종합 정리할 거니까 철회권자 이미 봤죠. 법적 근거 똑같아요. 취소하고 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사실관계를 알아둬야 되는데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러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없다. 저런 사건이에요. 그냥 운전면허 취소는 뭐 그렇다 치는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이건 권리금이 있잖아요. 옛날에 한참 택시 경기 좋을 때는 이게 거의 1억 가까이 갔대요. 지금은 이제 택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몇 천만 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냐 아니냐에 따라. 그래서 요거는 그런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음미하면 되는 거고 철회 사유인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거에 하나지 않는다. 제목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도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 중복된 것 같은데 이 법률 배경을 깔고 있는 거라 둘레 여섯째 밑에서 운전이란 그 도로인데 그 도로 위의 곳을 포함하는 게 조항이 있는데 도로 위에 거기에 그 9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 앞에서 봤어요. 법령의 명시 규정에는 후발적 사인데 사정 변경인데 특례 보충력 편입 처분 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귀국 지연 후발적 사유죠. 그 다음에 병역법 시행령 그 일부 조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배경을 보면은 영주 목적의 귀국이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는 사유는 다음 주 성질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거로 간주되는 후에도 병역 의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춰야 될 소극적 요건이다. 소극적 요건은 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 국내 취업 체류라는 후발적 사유죠.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상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이다. 적어도 요지를 읽어보면 뭐 해석이 되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아까하고 사연을 달리하죠. 이거는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럼 당연히 운송사업 면허 취소가 된다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부담의 불이행이죠. 이거 제목 갖고 될 거고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이때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 이런 거 다 익혀놔야 돼. 출제 가능한 논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로 된 시정 요구의 불이행 범위, 정도, 시정 요구를 있게 하는 위법 행위 내용과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 죄를 판단할 때.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유예 기간에 관한 고지를 받고 유예 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경우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취지가 이 보충 자료 사실관계 있는데 세 번째 준비 기간 내에 출입국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 보면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아이고 이런 이거는 그 기초 작업으로 이제 이 박스를 갖다 복사 붙이게 해놓고 내용을 수정을 안 했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보충자료 블로그에 있는 거 다 알죠? 블로그에 요 부분 수정해서 새로 올려놓을게요. 뭐 관심 없다 하면 안 봐도 상관없다. 보충자료에 있는 매니큐어 논점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된다. 시정 요구를 무시한 게 후발적 사유 대입하면 철회 사유예요. 그래서 재량행위다라는 거, 뭐 특별히 여울 거 없죠. 재량행위는. 그 다음 학교법인 임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 이건 훌륭한 임원이죠. 이러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철회권의 제한,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의 형량이 잘못된 거 위법하다. 뭐 이거 비례원칙 위반 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익형량 똑같아요. 그 다음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그래서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를 했지만 얘 잘못이 아닌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 중단 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결론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복귀적인 행위는 공익과 상대방만이 아니라 제3자의 사익까지도 형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 내용은 상당성이지. 과잉금지 원칙 중에. 철회 요구는 장래유죠. 그러니까 뭐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가 없다. 그 다음 하자임금 철회 요력인데 실제행정이 철회의 쟁송 취소는 소급해줘. 이건 쟁송 취소니까 쟁송 취소는 당연히 소급해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당하면 영업한 무허가 불법 영업인데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영업허가 취소가 처음부터 없던 거로 되니까 무허가 영업이 아니니까 처분할 수 없다. 똑같죠. 철회 직권 취소를 인정한 판례. 이거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근데 얘 판례 저거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효사유는 338에서 인용했죠. 대상의 소멸. 그래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 모두 매각해서 폐업한 경우, 그 338은 그 사안을 했죠. 그것도 폐업 사건. 폐업을 하고 새로 병원을 가서 개설한 경우죠. 그 다음에 허가 영업의 잦은 폐업. 아까는 장소도 없어졌고 유기시설도 다 매각해서 대상이 소멸한 거고, 이건 이제 자진해서 폐업한 경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행정행위 진짜 마지막 쟁점인데, 이 처분 변경인데, 이 처분 변경에 관한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처분 내용의 변경 있죠. 처분 내용의 변경은 대상적 격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495.
변경 처분이 495하고 1003페이지. 여러분들이 예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처분 변경의 종류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건 말 그대로 처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분은 동일한데 사유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얘기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 성격. 이게 노무사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아마 출제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노무사 출제됐고 근로복지공단 이건 내부의 시정 절차예요. 그 절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사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게 1046에 대한 예외거든요. 1046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죠. 1046에 보면 그 1번 제한적 긍정사를 나오고 이게 105하고 494인데 두 번째 쪽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심판 소송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부 시정 절차일 때는 다르다. 다시 돌아올까요? 자, 첫째 줄 우측에 보면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해 단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 핵심이 이거예요. 이 법적 성질이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단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 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2차 시험에도 출제된 거니까 객관식에도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나오죠.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장애보상 청구를 한 근로자 갑에 대해 처음에는 사유는 뭐냐면 거부사 지급 결정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했는데 갑이 불복한 심사 청구를 하자 그 업무상재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이걸 추가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포섭이 바로 되죠. 그 다음 처분 내용의 변경은 1003하고 연결하죠.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건데 관리처분 계획의 주의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러면 그 당초 이건 상실하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두 번째 판례 장애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애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이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 여부인데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장애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애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애보상연금만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것도 음미해야 될 건데 장애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애 상태가 호전됨으로써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이 시행령에서 정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금액을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변경인 거는 원칙적으로 그 선행처분과 분리가능한 변경처분이고 이런 경우인데 감액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선행처분이 유지되고 일부 변경처분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게 376하고 연결되는 건데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그래서 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이 그 세종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도선 사원 변호를 A 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준 내용의 1차 변경 처분을 하자 경업자 관계에 있던 B 업체 유한회사 한림해운이 A 업체에 대한 1차 변경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개수 중에 피고가 A 업체에 대한 1차 변경 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A 업체에게 불리하게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차 변경 처분을 한 경우, 그래서 이제 B 업체가 1차 변경 처분을 다툰 사안인데, 자,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 처분한, 이 말 나오면 이거는 효력 상실이라 그랬죠. 근데 일부만 소폭 변경하는 정도, 이럴 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 후행 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 그러니까 감액 경정 같은 경우는 다른 말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읽는 것에서 1003에 나와요. 취소되고 남은 당초 처분,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 이런 표현도 뒤에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절차인데, 이 교과형도서 검정제도, 이게 박근혜 때 또 뭐 이거 완전 독재 국가가 아니고 국정교과서 국사 만든다고 했다가 좌절됐죠, 결국. 자, 그래서 교육용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이거 내용에 관한 거잖아요. 교과형도서 심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건데, 이건 밑에서 두 번째 줄로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의 절차적 관리가 보장된 검정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뭐 뒤틀어낼 가능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정명령의 대상이라고 하면 이건 판단 여지에서도 봤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문구나 문장 등의 기재 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죄번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등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이거는 판단 여지에서도 이미 봤던 내용이네. 그 다음에도 판단 여지에서 봤던 거 중복됐던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행정행위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밖의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사실행위 일반론, 사실행정의 특수항으로 행정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작용이 끝나게 되고, 이 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행정절차법을 필두로 법률과 사실관계 포섭하는, 그걸 다시 한번 또 훈련하는 좋은 자료가 되는 내용들, 법률 중심으로 이제 판례가 형성된 그런 내용을 다루면 이제 이 편이 마무리되게 되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합시다.